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죠.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였어요. 그죠? 그 각각의 대표적인 분포 상태를 우리가 하나씩 배웠는데, 앞에서 이항 분포는 저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이항 정리를 합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뭐 어떤 특정한 주사위 눈의 수, 예를 들면 6이 나오면 상금을 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정말 재수가 좋으면 한 3번 던졌는데 3번 다 6이 스트레이트로 나올 수도 있겠지. 6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사위를 한 100번 던졌다. 100번을 던지면 원래는 6의 눈이 몇 번 정도 나올 거 기대할 수 있죠? 6분의 1 곱하면 되지. 600번 던졌다고 할까 그냥? 자,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제가 x라고 했을 때 한 100번 정도 나오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계속 그 시행을 하는 거야. 처음에 600번을 던졌어. 그랬더니 한 100번 나왔다. 100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한 98번이 나왔다. 그 다음에는 한 102번이 나오거나 거의 수학적 확률에 근접하게 나올 게 어느 정도 자명하지 않아? 한두 번 정도 시행을 했을 때는 6의 눈이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100번을 혹은 200번을 혹은 600번을 시행했는데 6만 계속 나올 리는 없겠죠? 계속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을 계속 해봤더니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 분포도 결국은 이런 상태를 따라가더라. 6의 눈이 100 정도 나오는 게 가장 많고 한 95번 나오는 거, 105번 나오는 거, 1의 눈이 50번 나오는 건 이건 확률이 희박하더라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책마다 좀 다른데 결국은 이항 분포를 시행 횟수가 굉장히 크면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풀겠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풀겠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전제 조건은 보통 어떤 책에는 시행 횟수가 20번 이상, 어떤 책에는 n 곱하기 p가 5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어떤 느낌인지는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시행을 굉장히 많이 하면 사실상 정규 분포에 가까워질 게 어느 정도 자명합니다. 100번 정도 나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어? 그냥 계속 100번만 나올 수는 없고, 어떨 때는 97번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3번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어이없게 한 50번 나올 때도 있는 거고, 그걸 그래프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정규 분포와 같은 곡선 모양이 나오더라 라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라는 거고, 결국 이 조건만 어느 정도 만족하면, 근데 이 조건이 애매하게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행 횟수가 시원하게 30번 이상, 50번 이상 이런 식으로 문제 주어지니까 언제 어느 때 근사해서 풀어야 되느냐는 크게 헷갈리시지는 않을 것 같고, 원래 이항 분포에서는 뭐랑 뭐가 중요했죠? 시행 횟수랑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중요했지. 맞습니까? 원래 이항 분포에서는. 그럼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은 이렇게 구했지. 분산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np 1-p 혹은 1-p를 q라고 써서 np q라고 쓰셔도 되고, 맞지? 근데 여기서 시행 횟수가 20회 이상이다 혹은 np의 곱이 5 이상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항 분포에서는 시행 횟수랑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중요한 거고, 정규 분포에서는 여기가 무슨 자리지?
평균 자리니까 여기는 NP를 쓸 거고 여기는 분산 자리였지. 원래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NPQ를 쓰면 된다라는 게 이항분포랑 정기분포 사이의 관계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걸 우리가 외운다라고 보다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우리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 거고 이 상태로 근사한 후에 표준화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표준화해서 계산할 거야. 왜냐면 이대로는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보여드릴게. 600번 시행했는데 6의 눈의 횟수가 400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원래는 주사위에서 6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400.1, 루트 3 이런 애들 안 나오죠. 이항분포니까. 이거는 풀었으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그럼 이 확률들을 각각을 다 구해야 돼. 600번 시행 중에 제가 기대하는 사건이 400번 일어났습니다. 기대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6분의 5고 이런 식으로 이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구할 수가 없다. 정기분포로 근사해서 풀어도 실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니 거의 똑같은 확률이 나오더라. 라는 걸 받아들이자라는 거.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 말은 좀 복잡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냥 이렇게 주어집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이용하여 구하래. 그러니까 근사해서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럼 먼저 제가 평균을 구해볼게. 평균은 얘네 둘이 곱한 거죠.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자, 맞습니까? 얼마 나오니? 144죠. 분산은 그럼 방금 구한 거에다가 4분의 1만 더 갖다 곱하면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근사적으로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정규분포에서의 포인트는 여기는 평균을 적어야 되고 여기는 분산.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거. 이제 마지막에 이거 구하래요. 이거는 지금 이 단원 내내 하고 있는 재방송이야. 표준화해야겠지. 표준화하면 135에서 144 빼고 6으로 나눈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9 나누기 6이니까 마이너스 1.5 이상일 확률. 자, 그럼 0.9332 나오겠지. 0부터 1.5까지 확률의 절반인 0.5 더하면 되니까. 자, 됐습니까? 자, 도전 620번 한번 풀어봐. 이거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먼저 보고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냥 이 표현에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풀라는 얘기구나를 그냥 함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확률로 봐야 돼. 얘를 확률로 봐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확률로 볼 거냐? 딱 봤더니 독립시행의 확률 형태 맞지? 시행의 수가 몇 번이겠니? 앞에 있는 걸 보면 450번 시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450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330번 일어날 확률로 볼 수 있죠, 이걸. 그럼 이게 제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고 이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나타내는구나. 그럼 이항분포네.
이항분포니까 확률 변수 x를 제가 임의로 잡고 시행 횟수 450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고 그럼 결국 얘는 뭘 구해달라는 얘기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330번 이상 450번 이하 일어날 확률 구하라는 얘기죠.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되는 거 맞지? 이제 여기서 정기분포를 근사해야 되니까 평균 먼저 구하시고 자, 둘이 갖다 곱하면 얼마? 300. 분산. 여기다 3분의 1만 더 곱하면 되니까 100. 그럼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기분포 따라가고 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얘도 또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인데 450번 중에 450번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냥 다 일어났다는 얘기지 더 일어날 수가 있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몇 번 이상 일어날 확률 330번 이상 일어나는 확률 구하시면 됩니다. 맥시멈 450이니까 다 일어나는 경우 그렇게 받아들이자. 참 받아들일 게 많네. 그럼 얘는 표준화했다라고 치면 330에서 300을 빼고 10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3 이상일 확률. 그러면 0 이상일 확률이 0.5고 0부터 3까지가 0.4987이다 라고 표에서 읽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내시면 되겠지. 0.0013 나옵니다. 자, 요까지 돼요. 요걸 잘 하셔야 돼. 요거. 이거는 그냥 딱 보면 알겠지만 거의 100% 시험에 나오겠죠. 이항분포를 정기분포로 근사해서 푸는 건 그냥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용어가 조금씩 복잡해질 거야. 제가 당부하는 게 다음 시간이 아마 통계적 추정이 통계에서 꽃입니다. 근데 그걸 잘 하려면 이 앞에 부분이 다 돼 있어야 돼요. 혹시 숙제량이 과도하지 않았지만 앞에 비어있는 부분은 다 복습해서 오셔야 돼. 다음 시간까지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그냥 첫 멘트에서 알 수 있죠. 주사위를 720번 던졌대. 일단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야. 1의 눈. 1의 눈이 내가 기대하는 사건입니다.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제가 x라고 했을 때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720번 시행했고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평균. 자, 분산. 분산은 여기다 이제 6분의 5만 더 곱하시면 되죠.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근사적으로 정기분포로 풀 거라고. 그럼 정기분포에서는 여기인 평균 자리, 분산 자리. 맞지? 요거를 여러분들 책에는 이제 한 번에 NP, NPQ라고 나온 거고 이 과정 거쳐서 그냥 구해보셔도 돼. 나중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1의 눈이 100번 이상 이번에는 다 일어나는 게 아니죠. 130이라고 명확하게 지정해줬습니다. 이 확률 구하래요. 똑같지 뭐. 마지막은 표준화. 100에서 120 빼고 10으로 나누고 여기 표준화 했으니까 이제 Z. 130에서 120 빼고 10으로 나누고 뭐 어려워. 얘네 둘이 더하면 되지 그냥. 자, 0.8185 나오겠고 됐죠? 근데 여기 앞에 거 분명히 까먹었을 것 같아. 624번.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유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고 한번 풀어보세요. 624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앞에 왜 이항분포하면 제가 점수 혹은 좌표 문제에서 좀 주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확률 변수를 2개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얘는 여기까지 끊어서 읽어봤을 때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라고 했어요. 두 가지 상황밖에 없지. 두 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분의 1이랑 5분의 4를 더하면 확률이 1이죠. 내가 어떤 시행을 했는데 내 시행의 결과로 나온 상태는 두 개밖에 없어. 10점을 얻거나 2점을 잃거나
이항분포라는 거 여기 됩니까? 그리고 확률이 5분의 1, 5분의 4라고 고정을 했으니까 독립시행이에요. 그럼 독립시행이고 얘는 이항분포네. 여기까지 딱 읽어봤을 때. 자, 그럼 저는 뭘 기준으로 할 거냐?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10점을 얻는 횟수를 제가 x라고 할게요. 어떤 시행에서. 그 다음에 1600번 시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0점을 얻는 횟수를 제가 x라고 했을 때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1600번 시행했고 10점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야. 여기까지 되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저는 10점을 얻은 횟수를 x라고 했죠. 이게 점수가 아니죠, 지금. 점수가 아닙니다. 그럼 점수를 표현해야 돼요. 점수는 제가 y라고 할게. 점수를 y라고 하면 10점을 x번 10점을 얻는 게 x번이다 라고 하면 2점을 잃는 건 얼만큼 일어났지? 이만큼 일어났겠지. 총 1600번의 시행 중에 x번만큼 10점을 얻었으면 1600 마이너스 x번만큼은 2점을 잃었다고. 이게 점수잖아. 오케이? 이게 점수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하면 12x고요. 이게 점수야. 그 다음에 마지막엔 점수가 736점 이상일 확률이니까 제가 이 점수를 10점을 얻은 횟수를 기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2개 잡힌 거죠. y는 이거래매 지금. 자, x는 그럼 이거 1로 넘기면 3936 나누기 12 뭐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얼마 몇 번 들어가니? 3번, 2번, 8번인가? 네. 요걸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항분포에서 점수나 좌표는 확률 변수 2개 잡아야 된다는 거 요거랑 라스트는 이거죠. 이번에 한 번에 써볼까? 자,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므로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 따라갑니다. 평균은 둘이 갖다 곱한 거죠. 둘이 갖다 곱하면 얼마야? 320. 여기다 5분의 4 갖다 곱하면 되지. 256이니까 16의 제곱. 자, 한 번에 쓸 수 있겠니? 자, 마지막은 이제 표준화만 하시면 돼. 328에서 얘가 속한 집단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자, 0.5죠. 자, 이번엔 표로 안 주어졌고 그냥 깔끔하게 0부터 0.5까지만 주어졌습니다. 그게 0.1915라고 했으니까 절반에서 0.1915 빼면 되겠네요. 자, 그럼 0.308로 나오겠지? 자, 이 어떤 느낌이 와? 실제 여러분들이 풀 때 이 정도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 확률의 합이 1이니까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거고 이항분포고 확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독립시행이니까 일단 이항분포를 정기분포로 근사하라는 건데 그냥 문제를 풀 때 점수나 좌표는 확률 변수를 2개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고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물어볼 수 있는 게 점수나 좌표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건 그냥 유형이. 그럼 다른 건 좀 물어볼 게 없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방향성만 조금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어떤 학생이 정답이 1개인 오지 선다형 문제 100개 임의로 답한다. 임의로 답한다는 얘기는 내가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야. 그냥 랜덤으로 아무거나 찍겠다는 얘기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문제를 푼 게 아니고. 근데 오지선다라고 했어요. 그럼 맞을 확률이 얼마일까? 맞을 확률은 5분의 1로 고정이겠지. 문제를 임의로 답하여 맞힐 확률은 5분의 1로 고정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이 0.01이다. 이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나는 문제 몇 개 찍었어 지금? 100개 찍은 거야, 100개. 문제 100개의 임의로 답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100번 이 독립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야. 100번 시행을 했을 때 먼저 A개 이상의 문제를 맞출 확률을 물어봤는데 문제를 원래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은 지금 5분의 1이죠. 그럼 뭘 확률 변수 x로 잡을 거냐? 맞힌 문제 개수. 당연히 맞힌 문제 개수지. 맞힌 문제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100문제를 찍을 거예요. 근데 임의로 오지선다를 답변하면 맞힐 확률은 당연히 5분의 1이겠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평균 먼저 구하고 분산 구하고 여기다 5분의 4 곱하면 되니까 16. 자, 그럼 근사적으로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를 따라가고 여긴 평균 자리, 여기는 분산 자리. 자, 이제 마지막 A개 이상. 문제 맞힌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x가 A개 이상일 확률이 0.01이다. 방금까지는 여기가 주어지고 여길 구하라는 거고 이번엔 여길 주어질 테니 여기 구하라는 거고 앞에랑 똑같죠. 앞에랑 똑같습니다. 이제 표준화만 하시면 돼. 얘에서 20 빼고 4로 나누고. 자, 띡 째려 봤더니 이게 얼마가 돼야겠니? 0부터 2.5까지가 0.49라고 나와 있으니 이게 딱 2.5가 되면 되겠죠. 자, A는 30. 네, 됐어? 나름 놀랍지 않아? 100개 중에 찍어서 30개 맞출 확률이 불과 0.01밖에 안 되죠. 실제 100개를 찍어보면 거의 20개 근처만 맞는다는 얘기야. 찍어서 재수 좋게 30개를 맞출 확률이 거의 없다. 실제 이렇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수능 기출 하나만 볼게. 시스템에 몇 개 봅시다.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아. 634 고고 2018학년도 수능 가형 26번이에요.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기분포를 따르고 다음에 확률이 주어졌습니다. m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구하여라. 자,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작성해 볼 수 있는 게 정기분포를 따라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각각을 제가 식으로 작성해 볼게. 이거 맨 왼쪽 거부터 제가 식으로 쓰면 표준화했으니까 z 될 거고 3-m 나누기 시그마 이게 0.3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다 표준화 자, 얘도 0.3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표준화를 했어요. 표준화를 하면 y축이 평균이고 이렇게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 곡선으로 되는데 지금 문제에 주어지기를 0부터 0.25까지가 0.1이고 0부터 0.52까지가 0.2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를 제가 한번 찍어볼게. 얘는 표준화 했을 때 확률 변수 z가 이거 이하일 확률이 0.3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찍혀야 될 것 같아. 여기 넓이가 얼마란 얘기죠 지금? (0.3이란) 얘기지. 근데 0.3이란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딱 보면
이게 0.1에 0부터 0.52까지가 이게 0.2고 그럼 이쪽이 0.3이겠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얘랑 얘랑의 정 가운데가 y축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상태니까. 이 상태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놈의 부호 반대로 꺾은 게 이거란 얘기야. 이놈의 부호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런 m과 시그마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전원부터 전원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까지가 0.3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0.3이면 여기가 지금 0.2잖아. 색칠 안 하겠지만 0.3이면 여기까지 더 포함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 노란색 빗금친 부분이 넓이 얼마 나와야 돼요? 0.1 나오면 되겠지. 근데 딱 0.1이 나오는 여기가 얼마래? 0.25라고 했죠, 여기가.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0.25면 이게 얼마란 얘기입니까? 그대로 0.25란 얘기죠. 자, 그럼 제가 뒤에 계산은 조금 생략하겠지만 연립방정식 두 개 나오지. m과 시그마에 관한 연립 1차 방정식 풀어내시면 m이든 시그마든 구할 수 있겠지. 구해보시면 아마 m은 55, 시그마는 100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실제 수능 시험에 딱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고 계산은 통계에서 계산은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할만할 거라고 생각을 해. 자, 일단 저는